서학개미 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SOS라는 종목 들어보셨나요? 한때는 암호화폐 최고주로 알려지면서 정말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았었죠. 그런데 주가는 끝도 없이 떨어져서 이름 그대로 정말 SOS를 외쳐야 할 상황이 된 그런 종목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회사의 진짜 정체는 우리가 아는 것과 아주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가면을 한번 제대로 벗겨보고 과연 이게 기회일지 아니면 그냥 함정일지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SOS의 진짜 정체가 뭔지부터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왜 돈은 버는 것 같은데 손실은 계속 커지는지 그 이상한 딜레마를 들여다볼 겁니다. 또 살아남기 위해 회사가 어떤 위험한 도박까지 했는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죠. 투자자로서 우리는 이 모든 걸 어떻게 봐야 하는지 최종 점검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죠.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이 회사가 좀 복잡하거든요. 이 혼란스러운 사업 구조를 하나씩 풀어보면서 과연 SOS라는 기업의 본질이 뭔지 그 정체부터 확실하게 파악해 보겠습니다. SOS는 스스로를 최첨단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 기업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진짜 돈은 어디서 벌고 있을까요? 이게 진짜 미스테리거든요. 지금부터 그 겹겹이 쌓인 포장지를 하나씩 벗겨보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정보부터 좀 볼게요. SOS는 중국에 본사를 둔 회사지만 우리한테는 뉴욕증권거래소, NIS의 상장사로 더 익숙하죠. 원래는 금융회사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암호화폐 사업으로 변신을 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마이크로캡 주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아주 작은 봉전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주식은 하루아침에 몇 배씩 뛸 수도 있지만 그건 반대로 말하면 리스크가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강력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가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회사의 가장 놀라운 비밀이 여기서 드러나요. 이 차트 한번 보세요. 다들 암호화폐 회사로 알고 계셨죠? 그런데 실제 매출의 무려 95%가요. 놀라지 마세요. 원자재 거래에서 나옵니다. 천연고무 같은 걸 팔아서 돈을 번다는 거죠. 우리가 알던 그 첨단 기술 기업 SOS의 모습과는 완전히 180도 다르지 않나요? 근데 사업 분야가 여기서 그치질 않아요. 무슨 긴급 구조 서비스 카드도 팔고 소프트웨어도 만들고, 이걸 좋게 말하면 사업 다각화고요. 좀 나쁘게 말하면 뭐 하는 회사인지 정체성이 굉장히 불분명한 거죠. 다만 여기서 딱 한 가지 확실하게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바로 상당한 양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이 나중에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되니까요.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제 재무제표를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여기서부터 이 회사의 진짜 딜레마가 시작되는데요. SOS의 숫자들 속에 숨어있는 이 이상한 충돌, 바로 성장과 손실의 문제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야기가 더 흥미로워집니다. 겉으로 보이는 성적표는요, 아주 훌륭합니다. 2025년 상반기 매출이 무려 48.1%나 성장했어요. 거의 50%에 가까운 엄청난 성장률이죠. 야, 이 숫자만 딱 보면 회사가 정말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실제 손익계산서를 들여다보면 순손실이 680만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90억 원에 가까운 돈이 그냥 사라진 거예요. 아니, 매출이 이렇게나 늘었는데 손실은 왜 오히려 더 커지는 걸까요?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그 해답이 바로 이 표에 있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여기 매출 총 이익률만 보세요. 플러스 2.5%에서 마이너스 1.5%로 그냥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주 쉽게 말해서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건 하나 팔 때마다 돈이 남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돈을 까먹고 있다는 거죠. 회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회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었겠죠? 그야말로 생존을 위한 아주 위험한 도박을 시작합니다. NYC 상장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여름 SOS는 정말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입니다. 타임라인을 보시면 정말 숨가쁘게 돌아가죠. 7월에 급하게 자금을 조달하고 8월과 9월에 걸쳐서 150대 1 주식 병합이라는 그야말로 극약 처방을 내립니다.
상장 폐지를 피하기 위해서 정말 뭐든 다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나온 150대 1 주식 병합이 바로 이 도박의 핵심입니다.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요.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주머니에 100원짜리 동전이 150개 있다고 쳐보세요. 그럼 총 15,000원이죠? 이걸 은행에 가져가서 15,000원짜리 지폐 한 장으로 바꾸는 거예요. 내 돈의 총 가치는 15,000원으로 똑같죠? 하지만 겉보기에는 100원짜리가 15,000원짜리가 된 것처럼 가격만 확 올라 보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식병합의 마법이자 함정입니다. 보통 시장에서는 아주 강력한 위험 신호로 받아들이죠. 결국 이건 양날의 검인 셈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일단 주가를 1달러 위로 끌어올려서 상장 폐지라는 급한 불은 껐어요. 하지만 우리 투자자들한테는 우리 회사 지금 너무 힘듭니다 하고 사실상 자백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회사의 근본적인 가치, 즉 체질이 바뀐 건 하나도 없으니까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볼 시간이에요. 이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 같은 잠재적 투자자는 과연 무엇을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할까요? 이 슬라이드가 바로 SOS의 두 얼굴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한쪽을 보면 와, 매출 성장률 엄청나고 비트코인도 꽤 많이 갖고 있네? 뭔가 좋아 보여요. 근데 다른 한쪽을 보면 아니, 팔수록 손해보고 순손실은 계속 커지고 중국 리스크까지. 이건 뭐 리스크가 너무 커 보이는 거죠. 그리고 장기 투자자분들께는 이 차트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지난 5년간 수익률이 마이너스 99.85%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5년 전에 이 주식에 1억 원을 넣었으면 지금 15만 원 남았다는 뜻입니다. 정말 끔찍하죠. 이 숫자가 바로 이 주식의 투기적 성격을 가장 극명하게 그리고 잔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SOS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치주나 성장주 같은 투자의 영역에 있는 종목이 아닙니다. 이건 완벽하게 투기의 영역에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DYOR, 즉 Do Your Own Research. 남의 말만 듣고 덥석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스스로 모든 걸 철저히 조사하고 그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도 온전히 본인이 져야 한다는 원칙이 그 어떤 종목보다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마지막 핵심 질문으로 이끕니다. 이 엄청난 매출 성장과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을 고려했을 때 과연 이 초고위험 주식 SOS는 숨겨진 기회일까요? 아니면 그저 깊은 재정적 문제로 투자자들을 기다리는 피할 수 없는 함정일 뿐일까요? 그 판단은 이제 신중하게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오늘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